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소 리뷰 5회차 네. 피가로의 결혼 편이 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네. 너무 오락가락해가지고 네. 뭐 따뜻했다 추웠다가 막 비 음. 왔다가 맑았다가 뭐 선생님 뭐 엘사 컨셉이에요 오늘 하얗게 눈처럼. 네, 좀 환해 보이면 좀 예뻐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도 싹 걷었습니다. 네. 뒤로 질끈 묶으시고. 네. 그리고 저의 열이 네? 저의 열의를 보여줍니다. 열이를요. 저도 뭐 파이팅 넘치는 모습. 어디를 영끌어야 되나요? 일단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는 걸로. 피가로의 결혼 다시 모차르트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보마르시의 희극 피가로의 결혼에 기초한 로렌조 다 폰테의 대본을 써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작곡한 오페라 부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희곡 내용이 상류 계층에 대한 조롱 때문에 백작이나 이런 귀족층에 대한 조롱 때문에 빈에서 금지되었지만 모차르트 오페라는 이제 후대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이게 피가로의 결혼이 사랑받고 많이 올려지는 그런 성공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마쉐의 이 대본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또 그 세빌리아 이발사.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빌리아 이발사랑 세빌리아 이발사 뒷 이야기가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시리즈? 네. 네, 시리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주요 인물은 뭐 피가로가 있겠고요. 세빌리아의 이발사이고 백작의 하인이기도 하고 그 피가로가 모시는 알마비바 백작이랑 백작 부인 이렇게 있고요. 또 피가로의 연인인 수잔나가 있을 거고 백작의 어린 시종이자 이제 백작 부인을 이제 연모하는 케루비노가 있습니다. 조연 배역으로는 마르첼리나 바르톨로, 바질리오, 돈 크루지오, 안토니오, 바르바리나 이렇게 되는데요. 주요 인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5 인물들이 이제 그게 대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수잔나랑 피가로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식 전에 요 시절에는 거기 영지를 다스리는 백작이 초야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네, 첫날 밤을 이렇게 네, 그 친구의 첫날 밤을 영주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행사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행사하려고 하죠. 백작은 백작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잔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고 또 백작 부인을 짝사랑하는 케루비로나라는 어린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친구라서 이제 연상에 한참 이제 멋져 보이는 그런 나이에 한창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하는 사춘기 지나서 그래서 이제 백작 부인을 남몰래 흠모하고 있는 그리고 케루비노가 나오고 근데 이 알마비바 백작은 수잔나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수잔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그거를 피하고자 초야권을 좀 피해보고자 이제 백작 부인과 함께 한 팀을 이룹니다. 팀을 이뤄서 이제 둘이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백작 부인이 이거를 이제 별건 아니지만 편지를 보내서 수잔나랑 만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백작 부인이 몰래 나가서 자기가 나가죠. 망신을 톡톡히 주고 이제 백작이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면서 이제 참회하면서 모두가 즐겁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은 해피엔딩이 뭐 아름다우니까. 네. 해피엔딩으로 왜 만들었는데 이 정도 파국으로 치달았으면 이제 충분히 이혼감인데요. 이거는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초야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선생님 이 서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듣기만 하셔도 딱 하는 그런 곡. 뭐 콘서트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연주하기도 하고 한 프로그램 순서로. 1막에서는 이제 처음에 피가로가 수잔나랑 신혼방에 대한 그런 꾸미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희망에 차 있는데 피가로가 이제 갑자기 이게 되잖아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세부를 발랄의 시녀로 바르톨로가 이제 피가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 마르첼리나와 이제 채무 관계에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르첼리나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가로를 마르첼리나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르첼리나의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르첼리나를 도와줘요. 라 벤데타, 올라 벤데타. 당연히 이제 수잔나와 마르첼리나가 사이가 안 좋겠죠. 또 연적 관계에 또 있으니까. 또 이 와중에 이제 듀오가 페르비노가 진짜 부인에 대한 사랑을 나는 근데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이제 백작이 와서 당황해서 숨고 백작은 이제 수잔나에게 이제 찝적대고 근데 또 바질리오라는 또 음악 교사가 또 들이닥치니까 백작도 당황해서 숨고 그 숨은 상황에서 바질리오가 이제 케루비노한테 백작 부인을 위한 깐초네를 부른 걸 알고 있어갖고 이제 그거를 말해줬는데 마침 또 이제 그걸 듣자마자 이제 또 백작은 참지 않지 그래서 뛰쳐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왔는데 거기 마침 또 케루비노가 침대 밑에 숨어 있는 걸 보고 이제 백작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군대 버리겠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약간 백작과 건너뛰고 약간 울린 이제 2막으로 넘어가서는 백작 부인이 침실에서 이제 이 백작의 바람기를 슬퍼하면서 유명한 젊었을 때 그 사랑 구애하는 그래서 이제 피가로가 들어와서 백작을 골려줄 계책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또 이제 피가로 나간 후에 페르비노가 페르비노의 이제 두 번째 아내인 보이케스 밴드를 수잔나는 피가로의 계책대로 연결책이냐 보내는데 그래서 현장을 딱 덮쳐가지고 약점으로 잡아버리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수잔나가 이제 그 계책대로 이제 페르비노를 난장시키면서 때 지노 요아 때리 약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뭐 그런 행동들을 가르쳐주고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잔나가 나가고 부인이랑 케루비노가 단둘이 방에 있는 사이에 갑자기 또 백작이 이제 잠긴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까 케루비노는 뭐 너무 당황하죠. 뭐 특별히 뭐 그게 없었어도. 그래서 이제 드레스룸에 확 숨어버리는데 백작은 뭔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누가 있는지 얘기하라고 이제 부인이 또 자기도 놀랐으니까 더듬거리고 화가 나서 이제 이걸 부숴버릴 이제 연장을 가지러 나갑니다. 이제 수잔나가 그 사이에 또 급히 들어와서 케루비노를 이제 창밖으로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고 자기가 대신 이제 드레스를 숨죠. 그래서 이제 백작이랑 부인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 부인은 이제 백작 말리러 이제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여기 있는 이제 부숴서 나오는 놈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케루비노니까 죽이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백작이 그냥 팍 부인을 밀쳐버리고 그냥 문을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외로 수잔나가 안에 있자 이제 백작이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고 이제 부인이랑 이렇게 또 화해하는 또 이런 모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피가로가 이제 들어오고 대체 백작은 이 편지 누가 보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냐 그러니까 이제 피가로는 이제 시치미를 떼죠. 근데 이제 정원사 안토니오가 이제 또 이 상황에 들어와서 누가 창에서 연못으로 뛰어내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백작이 언놈이야 막 이렇게 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로가 또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자신이 뛰어내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원사가 피가로가 맞나 하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나간 사이에 마르첼리나 그리고 바르톨로 또 변호사인 크루시오가 들어와서 이 마르첼리나가 꾸민 증서를 백작한테 이거 심판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백작은 당연히 이제 마르첼리나를 도우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 계획대로 그렇게 한 팀. 그리고 이제 부인이랑 피가로랑 수잔나랑 또 한 팀으로 이제 그들이랑 또 이제 대립하는 이제 구도가 생기고요. 마리첼리나의 이 증서가 유효하다라는 이제 증서에 이제 도장을 백작이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근데 백작 부인이 약간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반응을 하니까 뭐지 이 여유로움은? 하고 이제 좀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또 계획대로 수잔나가 또 들어왔는데 마침 또 백작이 나랑 이제 데이트하자 이러니까 뭐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피가로가 있는 데로 가서 이제 이겼다. 신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백작이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났죠. 그리고 나서 Pedro mentre sospira 근데 이제 Elisa 옛날에 한번 있었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거 왜였던 거예요? È un vento del 짝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정이 연정이었던 걸로. 네. 그래서 백작은 이거를 이제 뒤엎고 이제 초야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이 재판에 졌기 때문에 재판이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절망해서 이제 프루치오랑 나가버립니다. 또 백작 부인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또 막장으로 흘러가지만 백작과의 옛날 아름다웠던 이제 시절을 생각하며 수잔나 넌 비엔을 부릅니다. 이게 아마 레지던트고 뒤에가 우베소. 네네. 그래서 수잔나가 백작이랑 피어낸 편지를 쓰면서 부르는 게 또 이중차 유명 술라리아. 이거는 또 워낙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영화 쇼생크 편. 탈출의 성공에서 대기억에 그랬던 굉장히 아름다운 부이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이제 곧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피가로가 반대해도 이제 결혼식은 열리고 백작은 이제 수잔나의 편지를 답장을 보고 이제 매우 좋아합니다. 서로 이제 다른 마음을 품은 사이에 이제 사막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르바리나가 백작이 편지를 보았다는 증표인 핀을 잃어버려서 찾으면서 아리아도 부르고 피가로와 마르첼리나가 다가오고 피가로는 핀을 찾아주고 수잔나는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절망해서 뚜또의 디스포스토를 부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변장을 한 수잔나가 지금 변장을 해서 백작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한 수잔나, 그다음에 이제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수잔나가 있을 때 이제 피가로가 그거를 이제 그 수잔나가 이제 자기 그 내용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데 피가로가 이제 숨어 있다가 오해를 하는 거죠. 네가 결국은 백작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가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그 마음은 사실은 피가로한테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오해를 해서 굉장히 화를 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케루비노가 들어와서 이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백작 부인은 도망을 갔는데 백작이 다가와서 케루비노를 일단 또 보내고 이제 본인은 이제 수잔나로 변장한 부인이랑 같이 간 거죠. 네네. 수잔나인 줄 알고. 네, 수잔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피가로는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네네. 수잔나가 이제 백작이랑 같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인으로 알고 있는 여자가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이제 피가로가 부인 우리 수잔나랑 백작이랑 저렇게 쩍쩍꿍이 많아서 저를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부인이 수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잔나가 이제 사실은 나야 모르게 이러니까는 이제 피가로가 그걸 알고 오케이 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작이 와가지고 또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을 찾는데 네. 이제 피가로가 또 부인으로 변장한 수잔나랑 예. 또 정답게 얘기하니까 예. 또 백작 부인은 그쵸. 또 이 여자도 내 거, 저 여자도 예, 내 거 다 내 예. 거잖아요. 예, 기분 그러니까는 나쁘죠. 이제 화가 났죠. 네. 근데 이 피가로가 아니지 안 되겠다. 이제 다 나와 이제 정치 밝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 나오고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인 미안해 이러면서 또 그랬는데 또 부인은 또 속 좋게 또 꼭 좋게 또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결국 억지 해피엔딩, 자기적인 해피엔딩이 또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이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충 덮고 그냥 좋다 막 마셔라 여러분 먹어라 막장이 마셔라. 이런 막장은 없어요. 이 여자도 내 거, 네. 저 여자도 내 거 다 네. 내 거. 네. 이거 이 시절에만 가능했고 네네. 현재는 네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또 이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MBTI 분석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코너로 한번 마련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작의 그 성격은 좀 뭐에 가까울까요? MBTI. 저는 제가 보는 백작은 ESTJ나 네. INTJ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ESTJ는 체계적이고 뭐 규칙을 준수하고 사실적 목표 설정에 능하다. 이런 성격으로 이제 MBTI에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꼰대 기질이 좀 네. 그러면서 이제 집요하게 초약을 어떻게든 행사하려는 그런 초지일관되는 그런 계획적이고 또 준비된 그런 자세도 있고요. 또 INTJ. 네. INTJ는 또 선생님 그 방금 전에 얘기하신 ESTJ랑 좀 비슷하게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느냐 이 차이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 분석적이고 좀 꼰대 기질이 있고 그런 타입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못하지만 TJ 유형들이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네. 제가 TJ 유형이라서 꼰밍아웃을 해버렸네. 꼰대. 예, 뭐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네. 네. 그래서 TJ 유형들이 약간 솔직히 본인만 모르는 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기서 내가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왜 내가 못해? 난 어떻게든 이 권리를 좀 행사를 해야 되겠어. 사실은 이게 없어진 권리란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본인이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지략적인 생각도 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저는 INTJ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봤었고 어쨌건 TJ 유형에서 비슷한 거라면 S와 N이 또 달라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마시의 소설을 전부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 맞아요. 백작은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직관적이라기보다 감각적인 그런 사람인가요? N보다는 약간 S 쪽에 치중된 사람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S인가 N인가? S인지 N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호방하고 어쨌건 좀 밝히는 거 보면 외향적인 것 같고 이쪽인 것 같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E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계획적이구나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하고 그 ESFP 쪽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개방적이고 ESFP. 호기심이 많고 뭐 그런 성격이라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약간 그 모든 자신의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계획을 이제 어떻게든 이게 좀 관철이 돼야 내가 또 그런 초약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누구지? 예전 그 로지나 백작 부인을 하고도의 관계도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약간 좀 그 계획적인 유형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많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백작 부인은 로지나는 어떤 타입일까요? 일단 아이는 확실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전작에서의 로지나와 이 피가로의 결혼에서의 이 백작 부인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전 캐릭터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랑스럽고 막 모두에게 친절하고 막 그런 캐릭터였는데 약간 상황에 따라서 또 좀 사람이 약간 내향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에 대해 이 내면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크지만 이게 약간 그런 상황이나 또 본인의 위치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이 백작 부인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누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럼 인내심이 강한 ISFJ 유형일까요? ISFJ가 차분하고 헌신적이며 인내심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또 타인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니까 네. 포용력 있으면서 뭔가 관심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타인의 그런 감정 변화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화가 차오르는데 좀 누를 줄도 알고. 예. 네, 뭐 약간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여기서 또 F와 T가 갈리긴 하는데 네. 약간 여기서는 좀 T 성향이 좀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안에 누르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약간 그래도 이 사람이 어쨌건 사고 능력,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사고 능력이 좀 더 발달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ISTJ 네. ISTP가 되지 않나. 과묵하고 분석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ISTP.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케루비노랑 수잔나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의견이 똑같이 NFP로 네. ENFP. 상상력이 네네네.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일상적인 활동에 지루함을 느끼는 그런 타입으로. 그렇죠. 네. 또 뭐 NFP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인간 댕댕이. 예. 네. 저도 NFP가 좀 나왔었어요. 네네. INFP도 나오고 NFP도 나왔는데. INFP와 INFP. 네. 어쨌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성격이죠. 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성격 유형이라고 알고 있고 NFP들은 또 워낙 적응력도 좋고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너무 좋아서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성격 타입입니다. 네. 피가로는 그러면 선생님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서 약간 나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보면서 저 사람은 선생님의 MBTI를 까시죠. 그 피가로와 같은 선생님의 MBTI는 무엇입니까? 일단 ENTJ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철저한 준비를 하며 활동적이고 통솔력이 있으며 단호한 성격이라고 하는. 또 이 ENTJ의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면이 복수심들이 강합니다. 네. 아우. 그러니까 받은 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받으면 꼭 그거를 돌려줘야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좋은 거를 하면 되게 고마워하면서 또 그만큼을 또 돌려주고 싶어하고 만약에 나한테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거든요. 잘못 보이면 안 되는 성격이네요. 나쁜 성격 유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ENTJ 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성격 유형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분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고. 끝까지. 또 저는 한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ENTP와 ENTJ의 중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는. 그래서 P냐 J냐. 네. 네. 근데 둘의 그 연관 가는 ENT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한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던지 ENTP의 단점은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ENTJ가 또 NFP랑 또 성격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 인프피, NFP랑 다 괜찮은 것 같아요. ENTJ들은 예. 사회화가 잘 된 ENTJ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회화가 잘 돼. 사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람 기질을 극복한.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사교적일 수 있고 되게 굉장히 겸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성격 유형인데 반해서 또 한편으로는 적이 없어요. 누구와도 잘 네. 지낼 수 있는 성격 유형이라고 해요. 네. 키 나쁘게 맞는다, 뭐 나와 네. 맞지 않아, 뭐 이런 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럼 NFP로 추측하는 그 수잔나와 캐로비너랑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그 네, 이유가 네. 그런 또 네. 측면에서 추측할 수 딱히 있는. 뭐 네. 이렇게 나쁘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피가로가 ENTJ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또 본인이 그 백작이 그런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부인 될 여자를 감히 네가 너무 봐? 하면서 이제 그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사실 옛날로 따지면 감히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없는 그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한 걸로 봐서는 ENTJ들이 아까 TJ 유형들이 약간 좀 꼰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꼰대 기질은 위는 없고 아래만 위는 없는데 아래는 있어서 옛날부터 그 시종 생활하면서 할 말 다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얄미운 그런 시종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 요쪽 유형에 좀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언제나 저희는 생각하시는 그 유형들에 대해서 만약에 또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또 올라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심리 분석을 또 해보는 또 코너가 또 쏠쏠이 또 재밌네요. 일단은 뭐 저희가 한번 그렇게 꾸며봤는데 또 이걸 봐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늘 그렇듯이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몹시 궁금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항상 열려 있고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늘 여러분의 그 참여와 댓글, 반응들 이런 것들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좀 뜨거운 반응으로 좀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대화해요.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임라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이 전 이야기인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여기서 또 저희가 바라보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또 지금 오늘에서 보는 어쨌건 요 피가로가 아니죠. 그 세빌리아 이발사에 나오는 그 알마비바 백작과 그러니까 그 현 백작 부인인 옛날 로지나의 성격이 과연 어떻게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성격이 바뀌었을지 아니면 그게 계속 있었을지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12월이 이제 왔는데요.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막 캐롤도 막 들리고 막 그러죠. 그럼요. 이제 곧 첫눈도 이제 지방에 따라서 내리고 막 그랬는데 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면서 또 심심하시면 또 저희와 같이 오페라 감상도 해주시고 그렇게 재밌고 또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또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안녕.